이순덕 할머니는 82살입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봅니다. 5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바다를 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누구를 그리워하는 걸까요? 2024년 가을, 부산 해운대의 작은 해변가 집. 순덕 할머니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봅니다. 주름진 손으로 낡은 사진 한 장을 쓰다듬습니다. 여보, 오늘도 안 오셨네요. 할머니가 혼잣말을 합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행복한 모습입니다. 60년 전 사진입니다. 이것은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60년을 기다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전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1964년 부산 19살 순덕은 바닷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부였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바다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순덕은 바닷가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강민준. 22살,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생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바닷가 마을에서 보내러 온 것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근처에 하숙집이 있나요? 민준이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집이 하숙을 받아요. 따라오세요. 순덕이 답했습니다. 민준은 순덕의 집에서 하숙하게 되었습니다. 2달간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순덕은 민준의 지적인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민준은 순덕의 순수한 미소에 빠져들었습니다. 순덕 씨, 같이 산책하실래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순덕이 수줍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꿈에 대해, 미래에 대해, 사랑에 대해. 저는 서울에서 공부를 마치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순덕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민준이 고백했습니다. 정말요? 순덕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이에요. 약속해요. 민준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2달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민준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별의 날이 왔습니다. 순덕 씨, 제가 곧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꼭 돌아와요. 순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해요. 1년 후에 꼭 돌아와서 순덕 씨와 결혼할게요. 민준이 약속했습니다. 떠나기 전 민준은 순덕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간직해 주세요. 그리고 외로울 때마다 읽어주세요. 순덕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순덕은 매일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며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순덕 씨, 잘 지내요? 저는 매일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빨리 돌아갈게요. 2달이 지났습니다. 또 편지가 왔습니다. 순덕 씨, 바다가 보고 싶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걱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넉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순덕은 매일 우체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순덕아, 그 양반 잊어라. 안 올 것 같다. 아니에요, 아버지. 민준 씨는 약속했어요. 꼭 올 거예요. 순덕이 고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오지 않는 걸까? 약속을 잊은 걸까?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순덕아, 포기해라. 서울 사람이 시골 처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리 없어. 하지만 순덕은 믿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을, 그의 약속을.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2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언젠가 민준이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3년이 지났습니다. 주변의 압력이 커졌습니다. 순덕아, 이제 다른 사람 만나. 내 인생 낭비하지 마. 순덕은 고민했습니다. 정말 기다려야 하는 걸까? 하지만 마음은 아직도 민준에게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24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 괜찮아. 성실하고 착해. 순덕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민준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약속을 잊은 걸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순덕은 결혼했습니다. 이름은 박철수. 착한 어부였습니다. 순덕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민준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철수와의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가끔 민준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왜 오지 않았을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순덕은 나이를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철수는 변함없이 순덕을 사랑했습니다. 2010년, 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순덕은 슬펐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마음을 다 주지 못해서. 순덕이 임종을 지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철수가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철수가 떠난 후 순덕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도시로 나가 살았습니다. 순덕은 바닷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준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60년 전 그 여름을, 약속을, 사랑을. 민준 씨, 당신은 어디 있나요? 순덕은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준은 어디 있을까요? 왜 오지 않았을까요? 순덕을 잊은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년을 기다린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바다가 전한 기적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1964년 7월 초,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은 어촌 마을. 순덕의 집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있었습니다. 작은 한옥이었지만 바다 전망이 좋았습니다. 순덕의 아버지 이창수는 어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김영희는 집에서 생선을 말려 팔았습니다. 순덕은 부모님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순덕아, 시장에 가서 이것 좀 팔고 와. 어머니가 말린 생선을 내밀었습니다. 네, 어머니. 순덕이 광주리를 들고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순덕은 버스 정류장에서 한 청년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도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길을 잃으셨어요? 순덕이 다가갔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한 눈빛이었습니다. 아, 네. 이 근처에 하숙집을 찾고 있는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대학생인데 방학 동안 바닷가에서 지내려고요. 청년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집이 하숙을 받아요. 따라오시겠어요? 순덕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청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덕은 청년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강민준이에요. 22살이고요. 청년이 답했습니다. 저는 이순덕이에요. 19이에요. 순덕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순덕 씨, 예쁜 이름이네요.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순덕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은 이쪽이에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와, 경치가 정말 좋네요. 민준이 감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 자랑이에요. 순덕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날부터 순덕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침에는 책을 읽고 오후에는 바다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순덕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 씨는 서울에서 뭘 공부하세요? 아버지 창수가 물었습니다. 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작가가 되고 싶어요. 민준이 답했습니다. 작가요? 멋지네요. 어머니 영희가 감탄했습니다. 순덕은 민준이 신기했습니다. 도시에서 온 대학생. 책을 좋아하고 꿈이 있는 사람. 순덕이 만난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순덕에게 제안했습니다. 순덕 씨, 같이 산책하실래요? 어디로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바닷가요. 저녁 바다가 보고 싶어요. 민준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순덕 씨는 꿈이 뭐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꿈이요? 순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하고 싶은 일이나 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순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사는 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좋은 꿈이네요.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씨는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리고 민준이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순덕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바다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보름달이 뜬 밤, 두 사람은 백사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 씨,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순덕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저, 순덕 씨를 좋아해요. 민준이 고백했습니다. 순덕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저도 민준 씨를 좋아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덕 씨, 제가 서울로 돌아가도 우리 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순덕이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공부를 마치고 꼭 돌아올게요. 그리고 순덕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약속해요. 민준이 순덕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첫 키스였습니다. 달빛 아래 파도 소리와 함께 남은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에서 수영하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덕 씨, 이 여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순덕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빨리 흘렀습니다. 두 달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민준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별의 날, 버스 정류장. 순덕과 민준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순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덕 씨, 이거 받아요. 민준이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제 마음을 담은 편지예요. 외로울 때마다 읽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간직해 주세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고마워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춘덕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민준이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춘덕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춘덕은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순덕 씨에게 이 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순덕 씨를 만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당신의 미소,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서울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1년 후 꼭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민준. 춘덕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1964년 여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순덕과 민준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순덕의 생활은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체국을 생각했습니다. 편지가 왔을까? 매일 오후면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순덕아, 오늘도 왔구나. 우체국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네, 편지 있나요? 순덕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처음 2주일은 편지가 없었습니다. 순덕은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바빴겠지. 3주째 드디어 편지가 왔습니다. 순덕 씨 앞으로 편지 왔어. 우체국 아저씨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정말요? 순덕은 편지를 받아들고 뛰어나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해변으로 달려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순덕 씨에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서울에 잘 도착했습니다. 학교가 시작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순덕 씨를 생각합니다. 바다 소리가 그립습니다. 순덕 씨의 미소가 보고 싶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민준. 순덕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준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날부터 순덕은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를 잘 쓰지 못했지만 정성껏 썼습니다. 사랑하는 민준 씨에게 편지 받았어요. 정말 기뻤어요. 저도 민준 씨를 매일 생각해요.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워요. 하지만 민준 씨 없이는 외로워요. 빨리 돌아와요. 사랑해요. 순덕. 편지를 보내고 또 기다렸습니다. 한 달 후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오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순덕은 편지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편지가 오는 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걱정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넉 달째에도 편지가 없었습니다. 순덕은 불안했습니다. 매일 우체국에 갔지만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아, 오늘도 없네. 미안해. 우체국 아저씨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올 거예요. 순덕은 웃으려 했었습니다. 5달째.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순덕은 편지를 더 자주 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냈습니다. 민준 씨, 편지 못 받으셨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답장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6달째. 순덕의 부모님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아, 그 사람 연락이 없네. 혹시 마음이 변한 건 아닐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민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순덕이 변호했습니다. 그래도 벌써 반년이나 됐잖아. 편지 한 통도 안 오는 게 이상하지 않니? 아버지가 걱정했습니다. 순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본인도 불안했으니까요.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민준을, 그의 약속을. 1년이 지났습니다. 1965년 여름이 왔습니다. 민준이 돌아온다고 약속한 시기였습니다. 춘덕은 매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민준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오늘은 올까? 아침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춘덕이 불쌍하네. 서울 사람한테 속았어.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도시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춘덕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의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춘덕아, 이제 그만 잊어라. 내 인생 낭비하지 마.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춘덕이 애원했습니다. 언제까지 평생 기다릴 거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덕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춘덕은 21가 되었습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춘덕아, 이웃집 철수 알지? 그 친구가 너한테 관심 있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춘덕이 거절하려 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봐. 사람 괜찮아. 어머니가 간청했습니다. 춘덕은 어쩔 수 없이 철수를 만났습니다. 박철수, 26살, 성실한 어부였습니다. 춘덕을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춘덕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몇 번 만난 후 철수가 청혼했습니다. 저는 아직. 춘덕이 망설였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있죠?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 안 올 것 같은데요. 2년이나 지났잖아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춘덕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순덕 씨를 사랑해요. 평생 잘해드릴 자신 있어요. 기회를 주세요.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춘덕은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민준을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까? 아침이 되었습니다. 춘덕은 결정했습니다. 민준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 사랑하는 민준 씨에게. 2년이 지났어요. 민준 씨는 오지 않았어요. 편지도 없었어요. 저는 믿고 싶었어요. 민준 씨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이 편지를 받게 된다면 제가 결혼한다는 걸 알아주세요. 미안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민준 씨를 사랑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행복하세요. 순덕. 편지를 쓰며 순덕은 울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별이었습니다. 1966년 봄, 순덕은 철수와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순덕은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민준에게 있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순덕은 민준의 편지를 꺼내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는 잊어야 했습니다. 순덕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철수가 약속했습니다. 고마워요. 순덕이 작게 답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수는 정말 순덕을 잘 대해줬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했습니다. 순덕도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1년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미영.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순덕은 딸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3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호.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순덕은 아이들을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민준을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바다를 바라보면
민준이 생각났습니다. 그 여름이 생각났습니다.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왜 오지 않았을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었습니다. 춘덕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춘덕은 나이를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민준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첫사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순덕은 40 중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했습니다. 딸 미영은 고등학생, 아들 준호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어부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갔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순덕을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철수가 매일 아침 인사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순덕도 인사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사랑해요? 무슨 말이니? 순덕이 놀랐습니다. 그냥 엄마가 아빠 보는 눈빛이 다른 부부들과 달라요. 뭔가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덕은 당황했습니다. 딸이 알아챘다니. 미영아, 엄마는 아빠를 존경해. 좋은 사람이야.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잖아. 순덕이 말했습니다. 존경이요? 사랑은요? 미영이 되물었습니다. 순덕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혹시 다른 사람 생각하세요? 미영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영아,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미영이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순덕은 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밝혀진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어릴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순덕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순덕은 민준과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964년 여름, 첫 만남, 사랑, 약속, 그리고 이별,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안 왔어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게 제일 궁금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순덕이 답했습니다. 찾아보면 안 돼요? 이름 알잖아요. 미영이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이미 오래전 일이야. 그 사람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 거야. 괜히 방해하면 안 돼. 순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궁금하잖아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래, 궁금하긴 해. 하지만 알아도 달라지는 건 없어. 이미 지난 일이야. 순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은 어머니를 다르게 봤습니다. 그냥 엄마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사랑하고 상처받고 그리움을 안고 사는 여자로서. 1990년대 순덕은 50 중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했습니다. 미영은 결혼해서 부산으로, 준호는 서울로 직장을 구해 떠났습니다. 다시 철수와 둘만 남았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여보, 우리 둘이 되었네.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순덕이 답했습니다. 행복했어?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순덕이 놀랐습니다. 나랑 결혼해서 행복했어? 철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행복했어요. 당신 덕분에. 정말? 철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좋은 남편이었어요. 좋은 아버지였고요. 순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나도 행복했어요.
철수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도 알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보. 철수가 말했습니다. 네? 순덕이 답했습니다. 그 사람, 그 여름의 사람, 아직도 생각해? 철수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놀랐습니다. 철수가 알고 있었다니. 미안해요. 순덕이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철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요. 당신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순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당신의 전부를 갖지 못해도 당신 옆에 있고 싶었어요. 철수가 고백했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 아이들, 우리 가족 모두 소중했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순덕은 60 중반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생겼습니다. 미영의 딸 둘, 준호의 아들 하나,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어서 와. 우리 손주들, 순덕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손주들과 노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이 순덕을 치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을, 그 여름을, 약속을. 할머니, 뭐 보세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바다 봐. 예쁘지? 순덕이 답했습니다. 네. 근데 할머니는 왜 항상 슬픈 얼굴로 바다를 봐요? 손주가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슬픈 게 아니야. 그냥 추억을 생각하는 거야. 순덕이 웃었습니다. 2010년 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전부를 주지 못해서. 순덕이 임종을 지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철수가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 순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철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네? 순덕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당신도 자유예요. 찾아봐요. 그 사람을. 철수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 순덕이 흐느꼈습니다. 철수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순덕의 손을 잡은 채 장례를 치르고 순덕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68살. 이제 진짜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민준을. 60년 전 그 약속을. 왜 오지 않았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준 씨, 당신은 어디 있나요? 순덕은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2020년 순덕은 78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심장이 약해졌고 관절도 아팠습니다. 병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올라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바다가 보이잖아. 순덕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미영도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아직 튼튼해. 순덕이 우겼습니다.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대신 자주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과거를 정리할 시간이.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60년 전 그날을 생각했습니다. 민준과 함께 걷던 해변을 손을 잡고
약속하던 순간을. 민준 씨, 당신은 왜 오지 않았나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했습니다. 순덕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과거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민준의 얼굴, 목소리, 미소.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어느 날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 민준에게 보낼 수는 없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던 민준 씨에게 6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8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80이 넘었겠지요. 60년 동안 궁금했습니다. 왜 오지 않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를 잊은 건지. 저는 결혼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항상 당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알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았나요? 꿈을 이뤘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나요? 저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행복하게 살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히.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순덕. 편지를 다 쓰고 순덕은 울었습니다. 6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보낼 곳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어디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어떻게 하지?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다에 띄우면 어떨까? 60년 전 민준과 함께 걷던 그 바다에. 유리병을 찾았습니다. 편지를 넣고 마개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순덕은 유리병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민준 씨,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순덕이 중얼거렸습니다. 유리병은 파도에 실려 멀어졌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순덕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준 씨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바다에 띄웠다. 닿을 리 없지만 마음은 전해졌을 것이다. 60년을 기다렸다. 이제 그만 놓아주어야겠다. 집착을 버리고 평화를 찾아야겠다. 민준 씨, 행복하세요. 저도 남은 시간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준을 만나는 꿈을, 함께 바닷가를 걷는 꿈을. 순덕 씨, 미안해요. 늦었어요. 꿈속의 민준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어요. 당신도 힘들었다는 걸. 순덕이 답했습니다. 사랑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했어요. 순덕이 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순덕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몰랐습니다. 그 유리병이 기적을 만들 거라는 것을, 바다가 그들을 다시 이어줄 거라는 것을. 순덕이 띄운 유리병은 바다를 떠돌았습니다. 파도를 타고 조류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바다 위를 표류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요양원. 강민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83살, 암말기 환자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때요? 손자 강준서가 방문했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민준이 힘없이 답했습니다. 물 드릴까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고맙다. 민준이 답했습니다. 민준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 손자 둘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순덕에 대한 죄책감,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죄책감. 준서야, 민준이 손자를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준서가 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 이야기가 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준서가 귀 기울였습니다. 60년 전, 할아버지가 사랑한 사람이 있었어. 민준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서는 놀랐습니다. 할머니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니. 할머니 만나기 전이에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대학교 2학년 때였지. 민준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1964년 여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부산의 작은 어촌 마을, 순덕과의 만남, 사랑, 그리고 약속. 그런데 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고가 났었어. 서울로 돌아온 직후에. 1964년 9월. 민준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순덕에게 편지를 보내고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1년 후 부산으로 돌아가 순덕과 결혼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 사고였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회복 과정이 길었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학교도 휴학했습니다. 집에서 요양했습니다. 순덕 씨에게 연락하려 했어. 하지만 할 수가 없었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왜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일부 잃었거든. 순덕 씨의 주소를 기억하지 못했어. 마을 이름도 집 위치도 다 잊어버렸어.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기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으로 그 부분의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순덕의 얼굴은 기억했지만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산이라는 것만 기억했어. 하지만 부산이 얼마나 넓은데 어떻게 찾겠니?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복 후 민준은 부산에 여러 번 갔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기억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 약속한 시간이 훨씬 지났지. 순덕 씨가 얼마나 기다렸을까? 얼마나 실망했을까? 민준이 괴로워했습니다.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순덕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살아야 했어. 학교로 돌아갔고, 졸업했고, 직장을 구했어. 그리고 할머니를 만났지. 민준이 답했습니다. 민준의 아내, 준서의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을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민준도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셨어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내가 마음 한구석에 다른 사람을 간직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이해해줬어. 좋은 사람이었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네요. 준서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 순덕 씨에게 미안했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설명도 못하고 사라져서.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라도 찾아볼까요? 살아계실 수도 있잖아요. 준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러고 싶어. 죽기 전에 사과하고 싶어. 내 사정을 설명하고 싶어. 민준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를 위해 순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순덕이 띄운 유리병은 계속 바다를 떠돌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유리병은 해류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제주도 해변에서 한 소년이 유리병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여기 유리병 있어요.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가져와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소년은 유리병을 주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편지예요. 소년이 신기해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순덕이 쓴 편지였습니다. 세상에, 이거 진짜 사연이네. 어머니가 감동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한테 전해줘야 하지 않아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하지만 어떻게 찾지? 어머니가 고민했습니다. SNS에 올려요. 그럼 퍼질 거예요. 소년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 내용과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바다에서 발견한 60년 사랑 이야기. 이순덕 할머니와 강민준 씨를 찾습니다. 게시물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수천 명이 공유했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며칠 후 준서가 그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준서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민주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순덕의 편지였습니다. 순덕의 마음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순덕 씨.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찾았어요. 연락처가 여기 있어요. 준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받아들었습니다. 60년 만에 순덕을 찾은 것입니다. 준서는 즉시 순덕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덕의 딸 미영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서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발견된 편지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준서가 설명했습니다. 아, 그 편지요. 저희 어머니가 띄우신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미영이 놀랐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강민준입니다. 편지 속의 그분입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미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그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께서 60년 동안 어머님을 찾고 계셨습니다. 준서가 설명했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기다리신 분. 할아버지께서 어머님과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가능할까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미영이 답했습니다. 미영은 순덕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그래? 순덕이 놀랐습니다. 민준 씨, 강민준 씨 손자분이 전화하셨어요. 어머니가 띄운 편지를 봤대요. 미영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민준 씨가 살아계세요. 통화하고 싶어 하신대요. 미영이 전했습니다. 순덕은 떨렸습니다. 60년 만입니다. 60년 만에 민준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어떡하지? 뭐라고 말해야 하지? 순덕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통화하실 수 있으세요? 미영이 걱정했습니다. 순덕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응, 바꿔줘. 미영은 전화를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순덕 할머니십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순덕 씨.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60년의 시간이 전화선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준 씨, 정말 당신이에요? 순덕이 먼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저예요. 순덕 씨. 민준이 답했습니다. 왜 오지 않았어요? 약속했잖아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이 울먹였습니다. 민준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사고, 기억 상실, 찾지 못한 이유, 평생의 죄책감,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순덕은 울었습니다. 그랬군요. 당신도 힘들었네요. 순덕 씨를 잊은 적이 없어요. 평생 당신을 생각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어요. 민준이 고백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항상 당신이 있었어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60년의 그리움, 오해, 아픔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순덕 씨,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어요. 민준이 간청했습니다. 순덕은 망설였습니다. 60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늙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하지만 마음이 말했습니다. 만나야 한다고, 평생 기다렸다고. 네, 만나요. 꼭 만나요. 순덕이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이 감격했습니다. 며칠 후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장소는 부산, 순덕이 사는 바닷가 마을. 60년 전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눈 그곳이었습니다. 민준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준서의 부축을 받으며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꼭 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준서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이걸 위해 살아온 거야. 민준이 답했습니다. 순덕도 준비했습니다. 60년 만의 만남. 떨렸습니다.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까? 미영이 어머니를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예쁘세요. 민준 씨가 놀랄 거예요. 늙었는데 뭐가 예뻐. 순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예뻐 보이는 법이에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가을.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해변가 카페,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순덕은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60년 전 민준과 함께 걷던 바다였습니다. 긴장되세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응, 너무 떨려. 순덕이 답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준 씨. 순덕이 일어섰습니다. 순덕 씨. 민준도 순덕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6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눈빛으로, 마음으로. 순덕 씨, 오랜만이에요.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순덕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이 만났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어요. 당신도 힘들었다는 걸. 순덕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60년의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카페에 앉아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0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 각자의 삶, 가족, 기쁨, 슬픔,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순덕 씨는 결혼하셨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요. 순덕이 답했습니다. 행복하셨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했어요. 남편은 저를 정말 사랑해줬어요. 아이들도 잘 컸고요. 하지만 춘덕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어요. 미안해요. 제 때문에. 민준이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당신을 기억하기로 한 건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춘덕이 말했습니다. 민준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고 후 회복, 대학 졸업, 취직, 결혼.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이해해줬어요.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민준이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셨네요. 춘덕이 말했습니다. 네.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순덕 씨에 대한 죄책감은 평생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준이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서로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순덕 씨와 결혼하고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저도요. 함께 늙어가고 싶었어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의미 있는 삶이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후회는 하지 않아요. 다만 그리웠을 뿐이에요. 순덕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60년 전 그날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순덕 씨, 저와 함께 바닷가를 걸어줄 수 있나요? 60년 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순덕이 웃었습니다. 준서와 미영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민준은 휠체어를 타고 순덕은 천천히 걸으며 나란히 바다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바다 기억나세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곳이에요. 민준이 답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60년 전 그날처럼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준 씨,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만난 것, 사랑한 것, 기다린 것, 모두 제 삶의 일부예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순덕 씨를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민준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순덕 씨,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덕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 없어요. 순덕 씨를 다시 만났으니까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저도요. 평생의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잊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순덕 씨,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운명이니까요. 순덕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60년 만의 재회, 짧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민준이 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항상 함께였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순덕이 말했습니다. 순덕 씨, 사랑해요. 6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민준이 고백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평생. 순덕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래, 깊이.
60년의 그리움을 담아서.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함께였습니다. 민주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춘덕과의 만남 후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기분이 어때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후회가 없어.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손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준서야,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내 유골을 바다에 뿌려줘. 왜요? 할아버지? 준서가 물었습니다. 춘덕 씨가 있는 곳이니까. 내가 사랑한 바다니까.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준서가 약속했습니다. 민준은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춘덕과 자주 전화했습니다. 60년 전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맑아요. 바다가 정말 예뻐요. 춘덕이 답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춘덕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통화했습니다. 작은 일상을 나눴습니다. 늦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춘덕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60년의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민준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래? 마음이 가벼워졌어. 춘덕이 웃었습니다. 민준 씨 때문이죠? 미영이 물었습니다. 응.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춘덕이 답했습니다. 한 달 후, 민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암이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준서는 순덕에게 연락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태가 안 좋으세요. 많이 아프시나요?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세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갈게요. 마지막 인사를 해야죠. 순덕이 결심했습니다. 미영의 도움으로 순덕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요양원으로 민준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을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순덕 씨, 와줬네요. 민준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 혼자 두고 갈 수 없죠. 순덕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덕은 며칠 동안 민준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덕 씨, 우리 사랑했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사랑했어요. 순덕이 답했습니다. 후회 없어요. 당신을 만난 것, 사랑한 것, 모두 행복한 기억이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었어요. 순덕이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순덕의 손을 잡은 채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민준 씨, 다음 생에 또 만나요. 순덕이 속삭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준서는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유골을 부산 바다에 뿌렸습니다. 순덕과 미영도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평안히 쉬세요. 당신이 사랑한 바다에서. 준서가 말했습니다. 유골이 바다에 흩어졌습니다. 파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바다가 되었네요. 제가 매일 볼 수 있겠어요. 순덕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순덕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민준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다가, 파도가,
바람이 모두 민준이었습니다. 민준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순덕이 매일 아침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는 이제 평화로워. 순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민준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순덕은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60년 전 여름, 첫사랑, 약속, 기다림, 그리고 재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그래, 진짜 사랑이야. 시간이 지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 순덕이 가르쳤습니다. 할머니도 그런 사랑 하셨어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응, 했어.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어. 순덕이 바다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준서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알려드릴까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 순덕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순덕 씨를 만난 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살아가게 했다고. 준서가 전했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전해줘서. 할머니도 그러세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민준 씨는 제 인생의 빛이었어요. 어두울 때마다 그 빛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순덕이 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바닷가 집에서 살았습니다. 건강은 점점 나빠졌지만 행복했습니다. 2025년 봄, 순덕은 82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미영은 어머니의 유언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유골을 바다에 뿌려달라고 하셨어요. 민준 씨가 있는 곳에 가족들은 순덕의 유골을 바다에 뿌렸습니다. 민준이 잠든 그 바다에 어머니, 이제 함께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미영이 말했습니다. 유골이 바다에 흩어졌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받아주었습니다. 바람이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순덕과 민준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준서와 미영이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바다가 전한 편지 -60년을 기다린 사랑 이야기.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했었지. 잊고 살았던 첫사랑이 생각나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구나. 부산 바닷가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순덕과 강민준을 기억하며 영원한 사랑은 존재한다. 사람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기도하고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그곳은 사랑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준서와 미영은 가끔 함께 그곳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순덕 할머니를 기억하며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정말 대단하셨죠? 준서가 말했습니다. 네.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미영이 답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고 햇살이 빛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순덕과 민준이 함께 있습니다. 60년을 기다린 사랑, 시간과 거리를 넘어선 사랑, 죽음조차 끝낼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순덕과 민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되어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에, 바람 소리에 그들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영원히.